지금 오늘 모신 대표님 제목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 성장하고 계신 상위 셀러 분이십니다.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서 셀링하고 있는 맥주 한 잔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대표님한테 제가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 대량 등록 위탁 판매로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생각을 할 겁니다. 그죠? 뭐 이걸 하다가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면 사입을 해볼까, 뭐 요즘 뜨고 있는 로켓을 해볼까, 아니면 해외 구매 대행도 같이 해볼까, 여러 가지를 상상하고 생각하고 이제 기획하면서 대량 등록 위탁 판매에 대한 그 수익 구조를 포지셔닝하면 그 다음 수익 구조를 어떻게 낼까를 고민하시는 단계가 분명히 올 겁니다. 대표님은 좀 어떠셨어요? 저는 우선 제 그 매출 구조를 좀 먼저 설명을 하고 하는 게 편하게 이해되실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대량 등록하고 있고, 그다음에 로켓 크로스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로켓 이렇게 세 가지를 전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출은 거의 뭐 1대1대1이라고 보시면 되고, 작년에 한 정도를 했고요. 그래서 대량 등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여쭤보셨을 때는, 그 셀링은 그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고 어떤 것도 정답이 없는데, 처음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대량 쪽을 먼저 하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갖고 있긴 합니다. 그 이유가, 제가 이제 세 가지를 다 하고 있고 사입도 하고 있고 이제 그걸 로켓에 넣거나 그로스로 판매를 하고 있어서 더 잘 비교가 되는데요. 약간 제가 초등학교를 이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대량 등록은 더하기 빼기 정도의 이제 난이도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입이 들어가게 되면 뭐 여러 가지 광고나 마케팅 기법 혹은 또 자금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 보니까, 그거는 뭐 인수분해 정도의 이제 난이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돼서, 처음 하시는 분들이 들어갔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인수분해를 배우게 되면 대부분이 이제 다 포기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더하기 빼기로 먼저 시작을 하고, 그 이후에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면 그런 방식으로 인수분해를 도전을 하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 더 확장해 나가는, 그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맥주 한 잔 대표님은 대량 등록으로 처음 입문하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뭐 이게 본인만의 생각으로 이 업을 처음 시작해서 지금의 사업 구조까지 키워 오셨잖아요, 그죠? 저는 사실 그 직장인이었고, 이제 한창 그 신사임당님의 이제 영상들로 이제 많이 유입을 됐었잖아요, 셀링계로. 이제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늦게 이제 들어왔고, 그때 신사임당님의 이제 채널이 계속 뜨면서 대표님도 거기서 알게 됐고, 그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고 그렇게 이제 셀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하니까 되는 게 보여서 그때부터 이제 좀 본격적으로 실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대량 등록 위탁 판매는 가리키는 사람도 많이 없고요. 가리키는 게 거의 대동소이하잖아요. 네. 대표님이 지금 누굴 가리켜도 방법이 딱히 없고, 네. 열심히 강화하고 네. 열심히 올리고, 사실 이거의 근간에 이제 확률 싸움을 하는 건데, 문제는 대표님께서 그렇게 꾸준히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위탁도 베이스로 깔아 놓으시고 이제 로켓하고 로켓 크로스 쪽 이 두 가지를 확장하셨는데, 그 확장하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그것도 사실은 좀 우연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도메토피아 팔고 있던 메모지, 투명 메모지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루에 한 5개씩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쿠팡 윙 화면에 보면 그로스를 자꾸 그 하라고 이제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바코드를 붙여서 한번 집어넣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이제 재고가 그쪽에 29개가 있어서 그걸 다 집어넣었더니, 첫날 점심부터 팔리기 시작해서 셋째 날 점심에 끝났으니까 만 이틀 동안 29개가 다 팔린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뭐 광고나 이런 것들을 안 했고, 그런 것들 안 했는데, 이게 윙으로 파는 것보다 그로스로 파니까 파급력이 되게 좀 엄청나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그때는 이제 소싱에 대한 개념은 전혀 없었고, 그냥 잘 나가던 상품들을 그대로 이제 그로스를 집어넣는 거를 그것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이게 위탁 판매가 되냐 안 되냐의 게임이 아니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대량 등록을 하건 뭐 소량으로 내가 하건 위탁 판매라는 어떤 유통 구조로 이제 온라인에서 유통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기본적으로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저는 이 방법을 끝까지 가서 항상 이 방법 끝으로, 이 방법 하나만으로, 대량 등록 위탁 판매 방법 하나만으로 성공해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요. 이걸로 시작해서 이제 많은 DB를 많은 마켓에 팔아보고, 이 데이터의 개념과 이 오프라인과 많이 다르거든요, 그죠? 이렇게 했는데도 이게 돈이 돼라는 생각도 한번 겪어보셔야 되고, 이런 제품이 팔려도 한번 겪어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수익적인 접근보다는 진짜 온라인 유통에서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사실 많은 상품과 많은 경우의 수를 접해 보면서 리스크 없이 돈 버는 게 저는 시작 단계에서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표님은 아까 더하기 빼기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직접 해보면서 더하기 빼기 정도의 가치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그걸로 시작을 해서 그 이제 대량 등록으로만 하면 한 1억 정도까지는 이제 매출을 냈고 월에 네네네. 네네. 그 외에 이제 다른 거에 이제 매진하면서 매출이 떨어지긴 했지만 어찌 됐건 매출이 안 나오는 건 아니고요. 절대 이거는 뭐 무조건 나오는 거라고 이제 제가 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경험을 했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게 그 더하기 빼기지만 더하기 빼기를 계속 해야 돼요. 그렇죠. 그게 진짜 힘든 거고요. 무한 반복이죠. 더하기 빼기를 앉아서 계속 하는데 이제 계산기를 이렇게 들고 하는 거죠. 이제 뭐 솔루션, 뭐 링크인이라든가 이런 솔루션을 가지고서 이렇게 계속 더하기 빼기를 하는 건데 더하기 빼기를 하는데 곱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이제 거기서 이제 많이 떨어져 나가시는데 더하기 빼기를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엉덩이 힘이나 뭐 이런 걸 갖고 계신다면 무조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정답입니다. 이게 판매 방법은 딱히 없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솔루션의 사용이나 마켓들마다의 이제 포인트들, 뭐 중복 제재나 이렇게 올리는 것보다 이렇게 올리는 게 조금이라도 제재가 덜 되네. 이렇게 올리니까 에러가 많이 나는 거야. 이런 기본적으로 실무적으로 접해야 되는 포인트들이 많아서 진입 장벽이 조금 있다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거 이외에 그거는 사실 한두 달만 해보면 직접 셀링 해보면 다 터득을 하고요. 그거 이외의 것들은 사실 진짜 단순 반복의 무한 연속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참으신다면 뭐 어떤 비기나 방법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기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생활비 정도는 만들어놔야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자신감이 생겨요. 이거 나도 로켓 한번 해볼까? 나도 도매 사이트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별거 아니네라는 내가 이제 매출이 안 나올 때는 이게 될까? 저 사람 부럽다라고 되지만 내가 대량 위탁 판매로 뭐 한 달에 매출 5천만 원 찍히면 마진도 중요하지만 내가 거기서 얻는 데이터나 내가 거기서 그 결과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이 무한히 그냥 펼쳐져 있는 시장에서 내가 5천만 원이란 매출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사실.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사실 자신감이 엄청 붙습니다. 내가 여기서도 이 정도 만들어냈는데 로켓은 못 하겠어? 뭐 솔루션을 못 만들겠어? 뭐 저처럼 동일 사이트를 못 만들겠어? 다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게 이제 사업의 확장 단계이기 때문에 그 단계에 들어서면 사실 제가 해줄 말도 없고요. 알아서 다 설계하고 이제 나아가실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 깔딱고개를 넘어야 데이터도 그렇고 눈에 보이는 부분도 그렇고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단계의 문턱까지 이제 딱 오는 거죠. 근데 그거 없이 뭔가 내가 남의 얘기만 듣고 이제 재고 리스크를 동반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한다. 온라인에서 이 광활한 지역에서 그러면 사실 재고를 떼놓고 그거를 잘 팔기 위한 준비 과정이 생각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지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방법들을 항상 추천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재미없다라고 느끼죠. 이제 실질적으로 질문을 많이 하시네요. 오픈마켓 사이트별 매출 퍼센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저희는 거의 95% 이상이 쿠팡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거의 쿠팡의 로켓, 그로스나 로켓 말고 윙 있죠. 마켓플레이스. 윙에 거의 올인한 그죠? 네, 윙도 거의 그러니까 대량도 거의 쿠팡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합니다. 제가 구구 세미나는 이번에 부산에서 합니다. 2회는 1회는 서울에서 했고요. 2회는 부산에서 합니다. 지금 제 카페에 가시면 신청자 접수를 받고 있으니 신청하시면 되고 카페 주소 모르면 커뮤니티에 제가 올려놨으니 와주시면 되고 지금 여기 맥주 한잔 대표님도 오셔가지고 연사로 오셔서 30분에서 한 1시간 정도 간단하게 얘기해 주신다고 하니까 많이들 오셔가지고 또 인사이트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 생활 루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침에 출근해서요. 그 여러 가지 작업들이죠. 이제 저희 직원들이 다 하고 있는데 이제 저는 사실은 좀 아이러니하지만 제가 이제 그로스나 로켓으로 빠진 이유가 이제 지금 직원들이 다 각기 이제 대량 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그로스 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로켓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하고 소통하고 저희 프로그램 하시는 분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좀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녁에는 제가 남아서 포장을 합니다.
저희 여직원들이 이제 못한 포장들을 좀 해갖고 이제 보내고 이런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대량 가공의 핵심을 한 개 뽑으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물어보시네요. 제가 울산에서 살아서 컨설팅 같은 거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해드리거든요. 그분들이 오셔서 대부분의 이제 질문들이 제가 이걸 잘하고 있나요?입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들이 다 잘 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제가 문제가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는 항상 딱 한마디만 하는데요. DB가 너무 작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량 등록은요. DB 싸움입니다. 가공된 DB가 자기만의 DB가 몇 개가 있는지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진짜 정답입니다. 저도 오래됐고 이 업계에서 진짜 알 만큼 다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대량 등록 위탁 판매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상위 셀러도 많이 알고요. 저도 셀러를 많이 했었고 근데 보면 이 상품명 가공한 개수 그 상품명 가공의 퀄리티 자체는 사실 절대적이지 않아요. 뭐 내가 잘했다고 해서 매출이 늘어나고 뭐 줄어들고의 기준은 사실 없어요. 근데 정확하게 있는 거는 숫자에 대한 기준은 있어요. 예를 들어 4만 개 가공한 사람이나 뭐 8만 개 가공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4만 개 가공한 사람이 정말 꼼꼼하게 열심히 했어. 같은 기간 내에. 근데 8만 개는 그거보다 조금 더 러프하게 했는데 8만 개 2배를 했어요. 제가 봤을 때 8만 개가 무조건 많이 나옵니다. 매출은. 왜냐하면 이 대량 등록 위탁 판매는요. 이게 수동적인 판매 방법이거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초보 셀러들은 내가 가공이나 소싱 단계에서 되게 노력을 기여해서 100개를 올리면 100개를 다 팔리게 만들고 싶어 해요. 그거는 대량 등록 위탁 판매 메커니즘이 아닙니다. 내가 다르게만 그냥 변화만 줘서 다르게만 변화를 줘서 많은 양의 DB를 바꾸고 나면 나의 DB로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올리고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주문 들어왔던 거에서부터 내가 생각의 고리를 뻗어나가고 거기서 연관시켜서 상품 구성문을 계속 업그레이드 하는 게 사실은 대량 위탁 판매의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사실 내가 올리기도 전에 좌지우지 해보겠다라는 그 확률 싸움은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허수의 시간이 되게 허투루 쓸 가능성이 높아요. 혼자 하는데 1인 창업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게 시간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자본이 많아서 1인 창업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본이 없는 상태일 거고 인프라도 없을 거고 그럼 내가 가진 1인 창업의 가장 큰 무기가 이제 시간인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건데 그 시간을 녹여내서 내가 혼자서 어떤 매출을 만들기까지 4시간 혼자 쓸 때 이 시간이 점 하나 찍어놓고 거기에 농축되지 못하면 이 결과들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엉덩이 싸움이라고 얘기했던 게 일단 강화한 게 무조건 많아야 된다. 그죠? 그리고 뭐 하실 말씀 더 있으신가요? 추가적으로 제 생각을 조금 더 보태면 뭐 예를 들면 원피스님한테 이제 배우든 누구한테 배우든 배운 게 그대로 적용되는 게 아니고 제가 어느 정도 그걸 변형시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공해야 된다라고 얘기해도 저는 이렇게 가공을 합니다. 근데 그게 잘 변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 스타일대로 가공 스타일이 똑같이 배워도 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그게 잘못되고 안 잘못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가공 스타일이 정해지면 시간을 투여해서 DB를 그렇게 쌓으시면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10,000개를 가공했는데 500이 나와. 그러면 10만 개 가공하면 5,000이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계속 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내가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가공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그렇게 가공하려고 하다 보면 시간만 쓰여지고요. 그냥 자기 스타일대로 어느 정도 고정이 됐으면 그거대로 계속해서 DB를 늘려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똑같은 방법을 가르쳐도 100명한테 가르치면 100가지 방법이 탄생이 됩니다. 희한합니다, 이 업이. 왜냐하면 이게 본인이 느끼는 어떤 지식의 가치와 정리하는 습관과 합리적인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낼 수 있는 시간도 다르고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스킬도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른 방법이 나옵니다. 내가 어떤 방법을 정했든 맞고 틀리고 그 기준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한 개 정했으면 그 방법대로 쭉 밀고 나가야 됩니다. 본질은 이미 아무나 구할 수 있는 도매 사이트, 뭐 쉽게 구할 수 있는 중개몰 사이트, 어떤 DB라도 내가 위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에 공급된 상품 DB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많은 DB를 내 기준으로 상품을 바꾸는 겁니다. 변환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냥 변환만 되면 돼요. 그 변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면 더 좋겠지 말겠지 기준을 막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변환하고 대신에 그 방법으로 많이 해놔야 된다. 그죠?
그래서 많이 해놓으셔야 됩니다. 결론은 너무 답이 뻔한데 그렇죠. 하기가 쉽지 않죠, 그죠? 네. 어렵습니다. 그게 어려운 거죠. 해보시면 압니다. 네, 그게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질문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가 재미가 없는 게 저는 제가 봤을 때 비법이란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마인드셋 교육을 위주로 하는데 사실은 어느 정도 이상 되면 마인드 잡는 것만 잡을 줄 알아도 매출이 나옵니다. 일은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대량 위탁 판매 마진은 매출 금액의 몇 프로 정도로 보시는지 물어보네요. 저희는 원가 대비 30% 세팅하고요. 매출로 따지면 약 20%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될 것 같네요. CPC 광고는 돌리시나요? 라고 이 의원님께서 물어보셨네요. 대량 쪽은 CPC 광고를 하면 안 되죠. 대량 쪽은 안 하고요. 로켓이나 그로스 쪽은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는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아시는 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큰 업체 위탁 판매 대량 등록 위탁 판매로 이제 기업화한 어떤 업체들은요. 대량 위탁 판매를 오래 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위탁 판매지만 주문 이행이 잘 되는 DB들이 또 추려지고 10년 동안 추려지면 정말 그건 사실 재고를 가지고 있는 거나 다름없는 공급사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체들 거는 CPC를 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CPC가 아니라 요즘에 각 오픈마켓마다 AI 광고 이제 쿠팡 따라하는 거 이제 그거에 대한 노출 구자가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점점. 그래서 그 부분을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알짜배기 DB로 그거를 활용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역도 지금 꽤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걸 쓰려면 스킬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단연간 누적되어 있고 이 상품은 내가 믿고 할 수 있는 그 엑기스 DB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여야 됩니다. 아무 DB나 가지고 하면 안 되고요. 그러면 어차피 엑기스 DB라도 품절은 나는데요. 그 품절 나는 비율 자체가 좀 달라지죠. 그리고 내가 재고를 사입해서 한다고 해도 품절은 나거든요. 그런데 이 내가 만약에 10년 동안 셀링을 하면서 이 공급사는 진짜 믿을만해. 이 도매처는 괜찮아. 이 상품은 괜찮았어. 이런 게 있다면 재고 떨어져도 재입고 언제 되나요? 물어봤을 때 이제 입고 여부에 따라서 내가 또 광고 세팅을 껐다 다시 켜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컴퓨터 한 대만 있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또 섹션을 준비하시는 분이 있고요. 요즘 제일 많이 하는 고민이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보시네요. 개인적으로는 아들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사업적으로는 자금하고요. 요즘에 이제 지금 이제 그 솔루션 하나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그 자금 부분 나와서 말씀드리면 저도 자금은 저 항상 얘기했지만 저는 돈 잘 번다고 어디 가서 얘기 안 하거든요. 항상 힘들다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당연히 맞고요. 제가 가진 비즈니스 모델로서는 한 방에 빵이라는 게 없고 계속 셀러분들이 성장해야 저도 성장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다 보니까 저는 계속 힘들어요. 저도. 근데 대표님도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식사하시면서 얘기하니까. 근데 왜냐하면 좀 많은 매출이 그 쿠팡에 좀 치중돼 있잖아요. 쿠팡에 뭐 윙도 하고 있고요. 그로스도 하고 있고요. 로켓도 하고 있고 다 하잖아요. 좀 어때요? 체감이? 한 20억 정도 나오면? 연매출이니까 지금 이제 원로는 한 1억 5천에서 2억 사이 계속 하고 있는데 자금이 계속 붙기죠. 이제 저희가 또 새롭게 뭐 로켓 쪽에다 조금 이제 매출 비중을 높이다 보니까 이제 2개월 단위로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좀 그런 것들도 좀 많이 맥히고 이제 대량이랑 좀 다른 건 아무래도 그 광고를 하다 보니까 광고를 이제 어떻게 또 쓰다 보면 순이익이 많이 줄어드는 그렇죠. 경우가 매출이랑은 조금 다르게 이제 그 대량은 거의 이제 어느 정도 생각하면 그게 순이익이 되는데 약간 그로스나 로켓은 약간 그거랑 조금 다르게 계산을 해야 된다. 그렇게 좀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자금이 묶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돈을 좀 버는 느낌이 드나요? 아니요.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 초보들은 모르잖아요. 사실은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니까. 근데 사실 이 온라인 유튜브가 제일 중요한 게 정산주기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잘 이해하셔야 되고 제가 사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해도 어려워요. 재고를 떼고 어떤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조심스럽고 어렵고 굉장히 헤비한 사업이거든요. 로켓 크로스 판매 방법 자체가
뭐 성공 사례가 많다고 해서 그걸 다 덤비면 절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힘듭니다. 돈이 예를 들어서 지금 20억 하시잖아요. 그 내년에 또 40억 하는 기점을 위해서 달려 나가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돈이 계속 없어요. 왜 매출이 계속 커지기 때문에 오더 해야 되는 양도 많아지고 묶이는 돈도 커지고 그 중간 2개월 정산 주기에 이제 묵혀 있는 김치처럼 이렇게 안에 정산 받아야 될 돈에 대한 그 섹션이 커지는 거죠. 일정 수준 이상 커지다가 매출이 이제 좀 정체기가 오면 여기서 이제 뱉어내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게 2달이야. 힘듭니다, 여러분들. 초보가 하기에는 힘들어요. 그래서 대표님도 대량 위탁 판매를 하면서 베이스를 잡아 나가고 자신감이 생기고 이제 이 온라인에서 돈을 버는 것들이 생겼을 때 내가 추가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시도해 볼 수는 있다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처음부터 하면 성공할 확률도 떨어지고요. 너무 자금적으로 헤비하고요. 그리고 상품 관리하고 오더하는 것도 일이 혼자서 쳐내기가 되게 힘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 쿠팡은 지재권이나 아이디 정지가 심한데 제재를 피해서 대량 등록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대표님 그 소개 한번 해주시죠. 저도 이런 고민을 했었던 게 저도 이제 쿠팡에서 셀링을 주로 하다 보니까 이틀 동안 4,200만 원 정도를 매출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그 계정이 정지가 됐어요. 이틀 동안 4,200만 원을 번 계정이 그 다음날 영원히 나오는 거예요. 반품 들어오니까 마이너스로 막 치는 거죠. 한 달 동안.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했던 게 이 상표권 다른 것들은 잡을 수가 없을 것 같고 상표권이라도 잡아보자 해가지고 브랜드 체크라는 이제 제 지금 솔루션 하나 만든 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상표권을 엑셀로 넣으면 대량으로 체크를 해주고 그걸 이제 가공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브랜드 체크라는 그런 사이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무료로 지금 사용이 가능하고 저희가 지금 계속 개선을 하는 상태고 한 3월 정도에는 이제 유료화할 생각인데요. 거기서 하시면 상표권은 어느 정도 체킹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세실리아님께서 이제 대량 가공은 마켓별로 하루에 몇 개씩 올리는 게 좋을까요? 이제 이런 질문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단골 질문. 뭐 저는 너무 많이 봐서 그냥 하시는 대로 계속 올리시면 되고요. 수량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냥 많이 하시면 그냥 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하지. 몇 개씩 해야 되는 거는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게 이제 내가 가공하는 건 가공한 대로 쭉 가고 이제 마켓에 상품을 등록하는 것들을 말하는 건데 사실 저게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가 개인 아이디당 한 개 사업자당 아이디에 내가 올릴 수 있는 하루의 양이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거를 매일같이 갈아엎으실 수 있으면 갈아엎어도 좋은데 그 딱히 기준은 없습니다. 기준은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팔렸던 거 남겨놓고 안 팔렸던 것들 싹 물갈이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하시는 분 있고 안 하고 내가 가공한 것만 계속 꾸준히 일단 10,000개 채울 때까지 올리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건 스타일이 너무 다 달라가지고 기준은 딱히 없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는 초반에는 매일 올렸어요. 왜냐하면 초반에는 그 가공량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올리면 팔리니까 재미가 있어서 그냥 매일 올렸고요. 이제 어느 정도 DB가 좀 쌓이고 나서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한 달 받습니다. 네이버도 한 달로 보여지고요. 쿠팡도 저희는 한 달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순환이라고 하죠. 순환을 그렇죠. 하는 게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순환은 해줘야 되고 뭐 상품이 DB는 같더라도 빼고 넣고 하면 신규발이 좀 있으니까 그거는 좀 해주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근데 너무 자주 하는 거는 좀 번거롭죠. 번거로우니까 이제 그 날짜를 지키셔가지고 그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해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순환할 때 사실은 초보라면 한 달에 한 번 하시는 게 전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옛날에 작년까지만 해도 테스트를 다 해봤거든요. 한 개를 올리고 며칠 뒤에 이게 순위가 떨어지기 시작하냐. 여러분들도 이제 답을 구하지 마시고 그걸 본인 제품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체크할 때 아무 상품명이나 막 쓰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언필승뿅 뭐 이런 거를 상품명으로 만들어서 이건 쓰면 나밖에 없겠구나.
뭐 좀 그럴싸한 것들 중에서 좀 상품 수가 한 2,000개 미만으로 있는 막 그 어떤 키워드들 있죠. 그런 거 찾아서 내가 아무 상품이나 올려놓고 그걸 체킹용으로 그냥 신규로 등록해서 그 키워드가 며칠 만에 몇 페이지에서 몇 단계로 떨어지는지 체크하고 그 체크한 기간이 확정이 되면 그 주기로 올려도 되고요. 왜냐하면 이게 트래픽이 없는 제품은 사실 무덤에 가깝거든요. 온라인에서 우리야 뭐 5,000개, 10,000개씩 올리지만 오픈마켓들은 하루에 받아들이는 상품 DB가 어마무시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걸 살리고 어떤 걸 죽여야 될지도 본인들이 그 리스팅하는 기준이 있을 거란 말이죠. 안 그러면 신상품은 무조건 계속 노출되면 그거는 오픈마켓들 돈 못 벌걸요. 그 리스팅이 잘 돼야 소비자들이 구매를 잘 하죠. 아무래도 구매 건수가 있고 후기가 있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기준은 마켓마다 찾으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됩니다. 그거 자주 순환하면 너무 짧게 순환하면 초보들은 올렸다 내렸다 하는 과정에서 중복도 많이 발생되고요. 거기서 이제 시스템이 익숙치 않다 보니까 미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도매처에 그분들의 눈을 그분들은 몇 년 하셨을 거니까 그런 분들의 눈을 믿고 그 도매처에 있는 상품을 전부 가공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근데 나중 되면 이제 조금 더 이제 좀 소싱 영역까지 접근을 하면 이제 그때는 이제 중국 수입이나 뭐 이런 것까지 하셔도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시작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네, 돌아오십니다. 죄송합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대답이 됐나요? 자, 플레이미님께서 흔히들 3대 가공 3대 가공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세 가지 모두 필수라고 생각하시나요? 상품명 가공만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세 개 다 해야 되고요. 요즘 쿠팡까지 한다고 하면 키워드까지 네 가지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쿠팡이 위주였으니까 키워드까지 뽑는 거, 그건 검색어 영역이죠. 그 부분까지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홍기현님, 부업으로 팔리는 걸 경험해서 대량 가공, 대량 등록으로 위탁을 본업으로 해보고 싶어서 고민인데 순수인 300이랑 500 정도는 이쪽 업계에서 상위 몇 프로 정도 되는 분들일까요? 주변에 글 보면 너무 말이 많아서 월천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직장인들 월급 기준으로 궁금합니다. 라고 얘기하셨네요. 좀 어때요, 대표님은? 안정적으로 한 월 3천 매출이 나면 한 500 정도, 20% 하면 600인데 이것저것 빼고 하면 한 500에서 500보다 조금 아래쪽으로 이제 매출이 나온다고 보는데요. 만약에 혼자 직원 없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나름 괜찮은 월급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는 데까지 좀 시간이 좀 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조금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그렇지 그때까지는 버티시면 뭐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그게 계속 나오니까 저는 그 정도 가는 것도 좀 힘들다고 보고요. 많이 이제 포기하신다고 보고 포기만 안 하시면 될 것 같고 상위 몇 %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그 정도만 해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자, 화면이 보이시죠? 뭐 쉽게 좀 얘기를 드리면 이게 초보분들은 사실 알 필요는 없는데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자, 잠시만. 대표님 죄송한데 아니다. 자, 이거 화면 다 보이시죠? 화면 다 보이시죠? 이
대량 등록 위탁 셀러들이요. 저는 이제 플랫폼도 운영하고 있고 도매 사이트도 운영하고 있고 주변에 큰 중개몰 대표님들도 다 아는 사이라서 제가 그 표본의 경험치를 좀 압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거의 이런 구조입니다. 여기 상위 20%가 다 먹여 살리는 구조입니다. 사실 여기는 거의 뭐 1,000만 원도 달성을 못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한 80% 됩니다. 근데 이게 좀 애매한 게 다른 업은 이 1,000만 원에도 유지를 하고 뭐 이렇게 한다지만 대량 등록 위탁 판매의 셀링에 관련돼서 보면 위탁 판매자들 보면 그러면 이 20%에 드는 사람은 상위 20%냐라고 물었을 때는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이 안에서 엄청 급격하게 갈립니다. 나머지 그럼 이 부분에 대한 80%가 되게 의미 없는 숫자예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여기를 경험하고 다 빠져나가죠. 했다가 야 이거 해보니까 돈도 안 되고 마진 10%에 이거 뭐 그래서 얼마 버는데 월 순수익이 얼마인데 다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여기 왔다가 이제 깔짝 빠져나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요 이제 문턱 20%에 있는 요 문턱을 딱 뭐 300에서 한 600 사이에 순수익이 생긴다. 요 정도까지 딱 만들면요. 여기서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시는 이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해서 키우시는 분이 있고요. 요 정도 딱 만드시면 여기서 요거는 베이스 깔아놓고 플러스 대표님처럼 로켓하고 뭐 도매 사이트하고 뭐 다른 비즈니스 모델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요 갈림길에서 많이 나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사실 상위 20% 먹여 살린다고 하지만 이 80%가 계속 깔리는 게 아니고 특이하게 이 구조는 다 이탈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80%의 구조에서 신규로 유입되고 나가고 계속 회전 롤링되는 이 캐파가 한 80% 정도 차지하고요. 계속 거기서 이제 1명, 2명, 3명 아주 작은 확률로 깔딱고개 넘으신 분들은 이제 여기서 이제 뻗어나가는 그런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몇 프로냐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애매하다. 좀 특이한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도장 깨기 하듯 하루 도매 사이트 계속 올리고 있는데 도매 사이트 제품 중 계절이나 특정 시즌 상품을 먼저 올리는 게 나을까요? 별 의미 없이 계속 올리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네요. 좀 어떻습니까? 글쎄요. 제가 한 기준을 말씀드리면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하는 대로 올렸습니다.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도토 제품 보면 이제 크리스마스 용품들 이런 것들 완전 겨울 용품들 이런 것들은 사실 좀 내렸고요. 이제 순환을 할 때 그런 것들은 좀 빼고 올리려고 노력을 좀 했습니다. 예, 대답이 됐나요? 이 초보일 때는 너무 이 기준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업무가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뭔가 맞는 거 방향을 좀 효율적인 걸 알고 요이 땅 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처음에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많이 하면서 하시다 보면 가다가 잡힙니다. 내가 하다 보면 시즌 제품 올려봤다가 막 품절도 많이 돼봤다가 비효율적인 거 한번 겪어보거나 아니면 시즌 제품 올렸는데 막 정말 잘 팔리거나 이런 거를 겪으면서 계속 DB가 바뀌기 때문에 지금은 심플하게 생각해야 일을 오래 할 수가 있어요. 너무 처음부터 초보인데 내가 전략적으로 모든 포인트들을 고려해 가면서 뭔가 이제 시작하려고 하면 너무 과부하가 걸려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신감도 없어지고. 사업자 몇 개를 운영하실까요? 물어보시네요. 맨 처음에는 대량하는 사업자만 6개 정도 있었고요. 지금은 대량하는 사업자는 3개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1개로 줄일 예정입니다. 대표님께서는 대량으로 기본 세팅을 만드시고 이제 로켓과 그로스에 조금 더 집중을 할 만한 시스템을 만드셨죠? 저희는 사실 조금 다르게 쿠팡에 이제 위주로 하는데 쿠팡이나 이제 스마트 스토어는 한 사업자당 15만 개가 가능하고 쿠팡은 무제한으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게 대량적으로만 해서는 안 되지만 매출 4천 이상을 3개월 동안 하면 대량처럼 그러니까 제한이 없어요. 상품수 제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매출을 그로스로 맞추면 4천을 이제
맞추는 거죠. 3개월 동안 이제 무제한으로 풀립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전법을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전법을 그런 방법을 쓰고 그래서 있어서 사업자가 많은 필요가 없죠, 사실. 네, 그러면 이제 뭐 1개나 3개 저희는 원래 3개 정도를 다 무제한으로 올렸었었는데 요즘에 하도 그 디자인권이라든가 며칠 전엔 특허도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약간 좀 조절한 상태고요. 그게 이제 내년에는 조금 더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은연중에 꿀팁이 나왔는데 체크하신 분들은 필기 노트에 적어 놓으십시오.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초보는 순환보다 사업자를 그냥 채우면 하나 더 내서 계속 늘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 작업을 하면서 순환도 같이 해야 될까요? 저는 그 대량을 한다고 하면 기준은 DB가 10만 개는 돼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가공 1개. 네, 가공 1개. 10만 개를 만들려면 근데 이게 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업자를 계속 늘리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약간 사업자 등급을 높여서 이제 뭐 스마트스토어는 15만 개씩 이렇게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이제 성향에 맞게끔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순환을 해보셔서 그걸 직접 느껴보시면 순환을 하실 것 같긴 해요. 이제 하면서 이제 DB도 늘리면서 순환도 하고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일단 본인이 정해야 돼요. 그러면 결국 순환도 아예 의미가 없진 않고 가공은 되게 중요하고 사업자가 많으면 좋고 왜 등록 개수가 많으니까. 그럼 이 3가지 포인트 알면 심플해요. 순환이 내가 매일 할 수는 없겠구나. 한번 해보면 느끼거든요. 그러면 순환을 한 달에 한 번 딱 스케줄 잡고 그때 하고 그게 사업자가 몇 개가 됐든 내 철칙에 대한 기준을 내가 세우는 거예요. 순환은 한 달에 한 번, 가공은 매일 몇 개씩. 그 다음에 나머지 일들은 주문 처리 및 뭐 이제 시장 동향 파악, 시장 분석, 가공 뭐 이런 데 시간을 쓰면 되겠죠. 여러 가지 중에 딱 1개만 해야 된다 하면 무조건 DB 늘리기입니다. 그렇죠. DB 가공. 늘리고 그 뭐 사이에 시간이 된다 하면 이제 순환도 하고 이제 분석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게 필요하죠. 일단 아까도 말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나로 인해서 탄생되는 나만의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차피 대량을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 내가 소싱을 아까 말씀하신 말이 되게 좋은 게 초보라고 생각하는 나는 바보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라고 인정하고 그냥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10만 개까지 열심히 가공해보자. 하면 1년 투자한다 생각하자. 그럼 1년이면 한 달에 거의 10,000개씩 해야 되는데 한 달에 10,000개면 한 주에 거의 뭐 한 3,000개 정도 해야 되죠. 네, 하루에 300개 이상은 해야죠. 하루에 300개 이상 해야 된다. 그럼 하루 300개 미션 딱 잡고 진행하는 거예요. 그거 해서 쭉 꾸준하게 1년 동안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 사이에 이거를 내가 도매 사이트, 이 도매 사이트가 좋나요? 저 도매 사이트가 좋나요? 하루에 몇 개씩 올릴까요? 그럼 가공한 걸 바로 올릴까요? 순환하면서 올릴까요? 원본 올리지 말까요? 마진은 몇 프로로 할까요? 너무 많이 생각하면 하다가 포기합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제가 너무 많이 봤고 제가 많이 가르쳐 봤고 그래서 심플하게 가공한 거 10만 개 하루에 300개 한다 생각하고 1년은 투자 한번 해보시고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브랜드 체크라고 되어 있고 요거는 이제 키프레스 들어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키프레스에 들어가서 이제 상표권을 검색을 하려면 뭐 여기저기 타고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서 지정 상품명을 찾으려고 하면 시간 좀 많이 걸리죠. 이렇게 치면 여기 이제 도형 상품부터 한글 상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근데 지정 상품명이 한 번에 이렇게 볼 수 있게끔 나와서 여기서 이제 이거랑 상품을 쓸 수 있는 그 상품인가에 대해서 이제 보면 되죠.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사실 저 지정 상품명이 사실 상품으로 치면 카테고리에 가까운 거죠. 네네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브랜드 체크라는 말을 뭐 컵을 파는데 쓴다 이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뭐 컴퓨터 소프트웨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한다고 하면 이걸 쓰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요거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요거를 이제 확인을 하려면 여러 군데를 찾아가야 되는데 저희는 한 번에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 키워드 검색에서도 만약에 이제 컵 이렇게 검색을 하면 요건 이제 API 쪽 그 연관 키워드 API고 요거는 이제 이렇게 되는데 여기 빨간색으로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는 게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게 어떤 상표권인지 이렇게 나오고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를 추가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미지 수정도 이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이제 브랜드 체크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링크인 사용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좀 볼 수 있게끔 할 수 있게끔 하는 건데, 요거는 대표님 거기도 들어가 있지만 청춘도매 상품입니다. 이건 도매매에서 갖고 온 거고요. 요거를 이제 브랜드 체크를 이렇게 누르면 이게 이제 엑셀에 있는 띄어쓰기 단위별로 브랜드 체크가 돼서 상표권이 정확히 일치하는 건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에 저희가 이제 클릭을 하면 이렇게 나오게끔 되어 있고, 이렇게 상표권 검색을 누르게 되면 요게 이제 칫솔인데 만모 칫솔이라고 이렇게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만모라는 키워드를 쓰면 요 주식회사 카벤토리에서 자기의 상표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상품명에 쓰시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도매처라도 이런 실수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이제 여기는 이제 저희가 상품명이고 요건 키워드라고 하면 여기서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 있도록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주거든요. 그럼 요거를 이제 올리기 전에 한 번 더 체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그 기능을 제공하고요. 링크인 사용하시는 분들은 굳이 사용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가공 프로그램도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키워드 가공을 수동으로 한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를 한다거나, 이미지 가공을 한다거나 이런 걸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도매매나 뭐 다른 쪽 하시는 분들은 요걸 사용하셔서 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게 내부에서 사용하던 프로그램을 밖으로 꺼낸 거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이제 제가 좀 효율성을 되게 중요시하는데 저희 그 입맛에 맞게끔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사용하시기에는 괜찮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우선은 뭐 아르바이트생들을 사용한다거나 이러면 이제 상품명이나 키워드 쪽에 이제 안 좋은 상표권이 들어가서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슬라이락 같은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문제가 되는데, 뭐 경찰서라든가 이런데 안 가면 좋겠지만 만약에 갈 수 있는 확률을 좀 줄이려면 특히 상표권을 한번 체크를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거 이제 가공하는 툴도 있으니까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 지금 무료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사용해 보시면 조금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그 상표권만 줘야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게 보면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개발을 했던 이 흐름을 보면 이거는 셀러를 대량 등록에 되게 알게 모르게 특화된 솔루션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사실 그냥 키워드를 내가 키프레스 API를 받아서 줘야 하는 것 자체는 쉬운데, 지금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버튼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가공 이미지 브랜드 체크 연관 키워드 상품명 가공도 아까 보이던데, 그런 기능들 속에서 이제 키워드들을 검토할 수 있게끔 설계한 게 보이잖아요. 그죠? 이건 진짜 내가 셀링을 해보신 분들이 사용이 편한 위주로, 저도 링크인을 그렇게 만들었지만 대표님도 해보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즘 같이 불경기 때 사실 상표권 같이 이런 장난치는 애들이 많아지거든요. 특허도 그렇고 디자인권도 그렇고, 옛날에 유명했던 폰트 사냥꾼 이런 분들이 법무사랑 법무법인이랑 이제 그 합의금 장사를 많이 합니다.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그런 게 좀 심화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지금 이 브랜드 체크 지금 무료인가요? 예, 지금 무료입니다. 언제쯤 유료화하실 생각이세요? 저희가 원래는 1월이었고 원래는 2월이었는데 계속 밀리고 있고, 지금 저희 생각에는 3월 중순에는 유료화 계획을 내서 4월부터는 좀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아직 시간 좀 많으니까 사용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유료하면 얼마 정도 받을 예정이세요? 저희가 이게 메뉴가 2개인데요. 요거는 이제 무료로 개방을 할 예정이고요. 체크 부분. 네, 체크 부분은 그냥 간단한 거니까. 수동으로 하시는 거니까. 요거 대량 브랜드 체크는 여기 이제 2개 키워드랑 상품명. 요거는 만원대. 네, 대량 가공은 2만 원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엄청 싸네요, 대표님도. 제가 그 대량 등록을 해봤지만 약간 솔루션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아깝죠. 네, 그래서 그 정도가 3만 원대가 넘어가면 부담스럽죠. 나 같아도 쓸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근데 한번 사용해 보시면 2만 원 정도의 가치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있죠.
커피 한 3잔만 4잔만 안 마시면 돼요. 스타벅스 커피 그죠? 네. 커피 먹을 돈으로 이제 요걸 사용해서 조금 더 활용성 있게 이게 완성 형태가 아니라 본인한테 맞게끔 뭔가를 또 이제 계속 체크하고 이런 시스템은 본인이 이제 써보면서 잡아 나가야 되지만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상표권에 대한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으면 저는 돈 10,000원, 20,000원 사실 아깝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걸 혼자 출연해서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키프리스 켜놓고 앉아서 그냥 수동으로 다 검색할 텐데 하루에 100개만 그 수동으로 검색해도 안 하고 싶거든요, 사실. 어떤 게 상표권에 위배되는지 전혀 모르니까 네.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되면 그것만 체크를 해주면 되니까 좀 맞아요. 그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자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한 가지만. 예, 말씀해 주십시오. 그 유튜브를 맞다. 유튜브 대표님, 잠깐만요. 브랜드 체크라고 제가 해줄게요. 자 대표님이 유튜브를 개설했습니다. 저희 사실 링크인보다 더 이제 좀 뭐라 그래야 될까 행동력이 있으신 대표님이라서 저희도 아직까지도 이제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대표님은 벌써 이 브랜드 체크에 대한 유튜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시면 매뉴얼이나 화면 녹화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다 알려주거든요. 유튜브 들어가셔가지고요. 지금 무료니까 유튜브에 브랜드 체크라고 치셔서 구독자가 많네요. 100명 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여기서 보면 이렇게 안녕하세요. 브랜드 체크의 맥주 한 잔입니다. 대표님 제가 설명을 한 거 거 예시로 다른 것도 볼까요? 이것도 한번 확인해 봅니다. 청춘동원이 오늘 광고비 좀 제품은 줘야 될 것 같아요. 이 영상 약간 보시고 다른 지금 걸 무료일 때 한번 따라 해보시고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그 가이드. 여기 가이드 영상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료 강의도 합니다. 대표님이 여기 이제 셀링 경험을 살려서 무료 강의하는 영상도 있고요. 어떻게 소싱하고 어떻게 브랜드 체크 이용해서 등록하는지 가공하는지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빨리 보세요. 구독자분도 많이 안 생길 때 여러분들이 정보를 보면 양질의 정보가 나옵니다. 구독자가 이미 많은 채널은 아무래도 자기들이 원하는 걸 끌어내기 위해서 유튜브를 하고요. 구독자가 적은 채널은 구독자를 많이 얻기 위해서 진짜 정보들을 많이 풀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 들어가셔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이거 원래 대표님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잘 못하겠다고요. 못하겠어요. 대표님이 아직 배가 덜 고픈가 봅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많이 관심 가져주십시오. 지금 무료니까 들어가셔서 많이 사용해 보십시오.